이 졸업하는 학교를 보겠습니다. 여기 졸업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윤리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다 합쳐서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이 노동과 춤과 노래, 사랑, 그리고 요리. 요리 먹는 거죠. 이게 우리 조르바를 규정할 수 있는, 조형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조르바 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잘하죠. 곡괭이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합니다. 이 산투르라는 악기를 들고서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춤도 기가 막히게 잘 추죠. 이 춤이 정말 중요하죠. 춤추는 조르바.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묻습니다. 내가 조르바한테. 조르바, 당신은 결혼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 했나? 모르겠는데, 진짜 결혼이라면은 수천 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결혼은 한 번, 두 번 이 정도지만은 자신의 사랑까지 포함하면 그게 다 결혼이라 생각하니까 수천 번, 수만 명이다. 여기서 인용할 수 없는 온갖 야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직접 읽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하는 얘기 한마디 딱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조르바 어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록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왜 내다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성이 문제 있죠.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은 육체적인 욕망에 아주 충실합니다. 먹고 이 사랑하는데 대단히 충실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삶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라고. 이것만큼 우리 신체 리듬, 바이오 리듬에 좋은 것은 없죠. 다 병 나는 거 잘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거고, 잘 자지 못해서 병이 나죠. 가장 무서운 병이 불면증 아닙니까? 그리고 잘 싸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이게 신진대사의 문제죠. 생명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조르바입니다. 조금 본문을 보시죠. 나는 꽤 오랜 시간 잠을 청하려고 애쓰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한갓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 조르바만 보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요, 계속. 그러면서도 먹물 근성이 있어서, 책상 물림 근성이 있어서 그걸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이 먹물들이나 책상 물림들은 쉽게 이 자신의 팔을 벗지 못합니다. 알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실천으로 옮기기는 참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 반성합니다. 걸레를 찾아 내가 배운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깡그리 지우고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저 위대한 진짜 알파벳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은 다 가짜 알파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싹 지워버리고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진짜 인생과 관련된 진짜 알파벳을 배울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얼마나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내 오관과 육신을 제대로 훈련시켜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면.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조르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 빼고 가끔은 조르바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 오관과 육신을 제대로 훈련시켜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자면 다른박질을 배우고 씨름을 배우고 수영을, 승마를, 배를 젓는 것, 차를 모는 것, 사격을 배워야 했다. 우리 조르바는 그야말로 씨름 선수처럼 생겼죠. 수영도 잘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 따라합니다. 우리 조르바가. 내 정신을 육신으로 채워야 했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내 정신을 육신으로 채우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 이분법이 서양 사상을 그렇게 힘겹게 해왔어요. 이 영혼과 분리된 육체. 이것 때문에 서양 사상이 그렇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몸과 이 마음이 함께 가죠. 함께 가는데 서양 사상에서는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특히 늘 이 이분법적인 사유에 치여서 방향을 잃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걸 메우느라고 연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우는 과정에서 하느님 눈치 봐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건 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내 정신을 육신으로 채워야 했다는 것.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육신을 정신으로 채워야 했다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하자면 내 내부의 도살인 두 개의 영원한 적대자를 화해시켜야 했다. 이 영원한 적대자가 뭐겠습니까? 정신과 육체라는 적대자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붓다를 찾아가는 나는 정신 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조르바는 육체 쪽에 서 있는 사람이지. 근데 정신도 해맑아요. 조르바는. 이걸 보면서 이 영원한 적대자를 화해시키는 게 자신에게 과제로 부여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핵심 문제 상황인 셈이 되죠. 이걸 풀어가는데 이곳에서 아주 열심히 배웁니다. 여기 그래서 이 조르바에게서 배운 게 이겁니다. 조르바는 내 내부에 떨고 있는 추상적인 관념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육체를 부여했다. 이 문장 자 이해가죠? 추상적인 관념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육체성을 부여했다. 이거 말도 멋있지만은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은 이런 삶이 참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자신의 정신의 그 흐름과 몸의 흐름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엑스터시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추상적인 관념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살이 있는 육체를 부여했다. 조르바 없으면 나는 다시 떨게 되리라. 추상적인 관념에 떨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사상의 핵심을 조르바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건 뒤에서 졸업 고백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동하는 조르바 한번 잠깐 볼까요? 노동 정말 잘합니다. 일 정말 잘하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262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은 노동은 포도주가 되고 여자가 되고 노래가 되어 인부들을 취하게 했다. 함께 일을 하는데 노동이 고역이 아니고 사랑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의 손에서 대지는 생명을 되찾았고 돌과 석탄과 나무와 인부들은 그의 리듬으로 빨려 들어갔다. 노동이 하나의 리듬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는 갱도와 광맥에다 각각 자기 나름의 이름을 붙이고 이 보이지 않는 힘에다 표정을 부여했다. 지금 갈탄 광산을 개발하는 중이잖아요. 그 탄광 하나하나에 특징적인 이름을 부여해요. 하나의 형상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지의 한 부분으로 서로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장으로 노동 현장을 재발견하고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포도주가 되고 여자가 되고 노래가 되고 노래가 되어 인부들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의 문제든 노동의 문제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나가냐에 따라 전혀 다르죠. 정말 노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노동을 하나의 그 인생의 짐으로 고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유희,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거죠. 이 조르바의 노동의 사상 이것도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수가 있죠. 훌륭한 에세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조르바는 너무 많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산투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이 악기를 애인처럼 껴안고 다닙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 노래 한 곡 연주해봐 이러면은 오늘은 우리 산투르가 하기 싫대요. 일체가 된 거예요. 이 산투르는 악기하고 일체가 돼서 서로 함께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이 천문학적 상상력이 기가 막힌데 별과 하나가 돼서 별똥별 보면서 산투르에 실어서 노래를 띄우기도 하죠. 이 노래하는 조르바입니다.
그리고 춤추는 조르바는 너무너무 장관이어서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예비로 잠깐 보겠습니다. 104쪽이네요. 여기 이 도약의 문제고요. 이건 베르구송 사상과 연결되면서 혼돈의 별에서 춤출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니체. 그러니까 중력을 박차고 오르는 춤. 그 니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 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흡사 고무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자연의 법칙을 정복하고 날아가려는 듯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늙은 육신 속에 그 몸을 들여다 어둠 속에 유성처럼 던져버리고 싶어 안달을 부리는 영혼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오래는 공중에 머물 수 없어서 땅에 떨어질 때마다 그의 몸은 몹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몸은 사정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더 높이 뛰어올랐다. 뛰어올랐지만 그의 불쌍한 육신은 쉴 새 없이 다시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지만 끊임없이 다시 박차고 오르죠. 역동적인 운동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베르구송의 엘랑비탈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니체의 사상의 조르바적 버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보기로 하죠. 사랑하는 조르바는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너무 그냥 뭐랄까요? 육감적이기도 하면서 솔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데 노회함이 없어요. 그냥 순진합니다.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어떤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몰래 뒤로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의 자유로운 향유의 화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리하는 조르바, 요리도 잘해요. 처음에 그 그리스 본토 항구에서 배를 떠날 때 자기를 스카우트 해달라고 얘기할 때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튜를 잘 끓입니다. 요리를 잘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리도 정말 잘해요. 양고기도 잘 굽고요.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곳곳에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 먹는 것도 하나의 축제죠. 우리 오디세이아를 보면은 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식사와 환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식사가 먹는 행위가 이 조르바에게는 인생의 가장 그 의미가 풍요로운 그 하나의 자기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하는 조르바 잠깐 이것도 보고 가죠. 아주 유명한 이것도 그 조르바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떠나지 않을 또 한 가지 노릇이 바로 이거죠. 나날의 의식인 요리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날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리추얼인 거예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부엌은 신성이 깃든 곳입니다.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곳이죠. 그래서 조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떠나지 않을 또 한 가지 노릇이 바로 이거죠. 조르바는 냄비를 불 위에 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연병할 여자. 이 또한 끝이 없는 전쟁이지만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짓거리 또한 끝없는 전쟁이지요. 그 크레타 해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조르바는 2개의 바위 사이에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장만했다. 먹고 마시면서 대화는 생기를 더해갔다. 마침내 나는 먹는다는 것은 숭고한 의식이며 고기, 빵, 포도주는 정신을 만드는 원료임을 깨달았다. 먹을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죠. 그러니까 육체성과 정신성을 결합하는 매개로서의 먹을거리의 위치가 분명해지죠. 그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또 먹고 신이 나면 춤을 춰요. 그러면서 조르바가 하는 유명한 말, 조르바 어록입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어떻게 먹는지를 나에게 말해주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얘기하죠. 당신이 읽은 책이 뭔지를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혹자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내가 듣기로는 혹자는 하느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요. 중간쯤에 들겠죠. 나는 내가 먹는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쓴답니다. 노동과 좋은 유머에 쓴답니다. 웃음에 쓴답니다. 웃는 조르바죠. 웃는 조르바입니다. 이 정도면 조르바라는 학교 커리큘럼 괜찮습니까? 이 노동, 노래와 춤, 사랑, 요리, 먹는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조르바 선생을 모시고.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조르바는 누구냐? 여러 번 보면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봤는데 이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 그래서 뱀과 비유를 하는데 뱀이 신성시되는 이유는 아프리카를 예로 드는데 대지와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늘 대지에 배를 대고 대지의 숨결을 느끼는 동물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뱀이 사악한 이 동물로 형상화되어 있죠.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를 비롯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렁이는 중요한 그 식물 비슷했죠. 신성한 그 동물이었습니다. 이 대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벗고 다시 재생한다는 거죠. 식물처럼. 그것 때문에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보면은 뱀은 신성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이 뱀의 또 다른 형상이 용이 되고 그러죠. 여기 그래서 용도 동양에서는 신성한 동물이지만은 서양에서는 되게 악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대지에 탯줄을 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 그리고 이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이 개념으로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개념으로 규정하려고 들면 대단히 어렵죠. 근데 조르바입을 통과하면 아주 쉬운 언어가 돼서 나와요. 직관적인 통찰력이죠. 지혜죠. 이걸 보고 나는, 지식인인 나는 또 절망하죠. 어떻게 개념에 대한 개념어를 쓰지 않고서도, 어려운 말 쓰지 않고서도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는가. 제가 저희 어머니 보면서 늘 절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10페이지 써도 안 될 것을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거의 뭐 화두처럼. 자, 그 다음 곡괭이와 산투르. 이게 노동과 음악, 춤입니다. 산투르는 악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산투르 연주하는 이 조르바의 테마 있죠? 그리스 조르바 영화 조르바의 테마가 있습니다. 나는 곡괭이와 산투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이게 중요하죠. 곡괭이와 산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이 공산주의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노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이죠. 이게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바람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상이 강해서 그렇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꿈꾸었던 인간상은 이상적이기도 하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하나의 신념으로 따르거나 하나의 이념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사상의 중요한 흐름들은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버릴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키워낸 사상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 못할 낭비들이죠. 어떤 걸 우리가 선별해내느냐가 문제죠. 어떤 지점에 주목하느냐. 아까 노동 얘기 잠깐 봤었죠? 즐거운 노동, 리듬을 타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산투르에는 문학 예술이 다 들어가겠죠. 하나 메타포로 본다면은 신동엽의 산문시 1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댁에 가시면서 산문시 1이라는 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부들이 오는데 광부들의 주머니마다 하이데거, 장자 이런 책이 꽂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그게 이제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꿈꾸었던 중립국의 하나의 그 이상향의 세계죠. 대통령은 막걸리를 사들고 시인을 찾아간다라고 끝나는 그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죠. 그 다음에 두 손은 못이박이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손이죠. 그런데 이 손으로 여자의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섬세하고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열고 세월에 닦여 반짝거리는 산투르를 꺼냈다. 이 산투르는 중요한 서사적 매개물이에요. 이 이야기를 끌어갈 때 조르바의 성격이나 그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죠.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물이 산투르입니다. 곡괭이와 더불어서 줄이 여러 개였는데 줄 끝에는 노쇠와 상아와 붉은 비단, 술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그 큰 손으로 여자를 애무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열적으로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는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씩 조르바의 윤곽이 잡힙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지죠? 그리고 94쪽에 이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르바 어록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승달이 빛나는 그 별이 빛나는 그런 밤에 쭉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이 사람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은지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리카인들이 왜 뱀을 섬기겠는가? 뱀이 온몸을 땅에 붙이고 있어서 대지의 비밀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 뱀은 배로, 꼬리로, 그리고 머리로 대지의 비밀을 안다. 뱀은 늘 어머니 대지와 접촉하고 동거한다. 조르바의 경우도 이와 같다. 우리들 교육받은 자들이 오히려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골이 빈 것들일 뿐. 예. 기싱이라는 놈들이 잘 보면은 공중에 고공비행하는 새들처럼 골이 비어 있습니다. 진짜 대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조르바 같은 사람이죠. 충실하게 곡괭이 들고 노동하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 해코지를 잘 못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신을 유혹하는 여성을 떨치고 오는 남자만큼 사악한 놈이 없다는 거지. 그건 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랍니다. 여성들을 울게 하거나 여성들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고 조르바는 단언을 해요. 단언을. 어떤 그 꾸밈도 없습니다. 이 대지의 사상과 관련지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대지의 문제 관련지어서 조르바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 대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뱀하면 교활하다 얘기하죠. 뱀 안 교활하지 않아요. 순박한 뱀입니다. 천진무구한 그런 조르바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프로필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이기도 해요. 조르바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주위 세계에 함몰된 그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 모든 것, 여자, 빵, 고기, 잠이 유쾌하게 육화하여 조르바가 된 데 탐복했다. 나는 우주와 인간이 그처럼 다정하게 맺어진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르바를 통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인간의 모습을 추론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조르바야말로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간이 다정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비극은 이 대지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우주와의 결합 능력을, 이 결합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대지든 우주든 어떻게 착취할 것인가, 약탈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어떻게 다정하게 맺어질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또 어린아이처럼 그는 모든 사물과 생소하게 만난다. 그는 영원히 놀라고, 이건 니체 표현이죠. 영원히 놀라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원히 놀라고 왜 어째서 하고 캐묻는다. 만사가 그에게는 기적으로 온다. 이렇게 살면은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권태나 지루한 일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다가와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난 것도 어쩌면 기적 같은 것이죠.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또 내가 본 꽃 한 송이도 기적 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 자리에 내 눈에 띄는 곳에 피어 있는가? 새 한 마리도 그렇고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란다. 늘 보는 것들을 보면서도 새롭게 놀랍니다. 그는 소리친다.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의 신비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 조르바입니다. 모든 그 사물들, 현상들에 놀라워하고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조르바입니다. 조르바 학교 교장 선생님의 프로필이라고 얘기했죠. 이 프로필을 보면 얼추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이 프로필을 그릴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질타가 시작돼요. 무섭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당신 책에서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싹 싸질러 버리시오.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해요. 우리 조르바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읽은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는 울타리 곁을 지나다 갚힌 수선화 한 손을 꺾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꽃을 들여다보았다. 제가 나이 들면서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나이 들면서 사람 보고 꽃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늘 산책하면서 이 꽃 찍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이 접사 촬영이 잘 됩니다. 가까이에서 꽃을 찍는 게 잘 돼요. 꽃 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세월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보아도 성이 차지 않는다는 듯이 수선화를 생전 처음으로 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눈을 감고 냄새를 맡더니 한숨까지 쉬었다. 그는 꽃을 내게 건네주었다. 우주와 화해롭게 다정하게 맺어져 있는 조르바라고 얘기했었죠. 그 하나의 행동입니다. 조르바가 보여준 행동. 두목, 돌과 비와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 하는 얘기, 비가 하는 얘기, 꽃이 하는 말.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두목, 언제면 우리 귀가 뚫릴까요? 언제면 우리가 팔을 벌리고 만물을 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사람들까지 포함하죠.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두목,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읽은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르바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대답했다. 악마나 물어가라고 합디다. 그래요, 악마나 물어가라고 합디다. 당신 말 맞다나 딴 건 없어요. 조르바가 내 팔을 잡았다. 하나만 한 소리 들이죠. 두목,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디 화는 내지 마십시오. 당신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불이나 확 싸질러 버리시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이러고 싶을 때가 막 많아요. 근데 쌓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어렵다 그러죠.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릴 때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누가 압니까? 당신이 바보를 면할지. 책에 모든 진실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실이나 진리까지는 아니고 사람 삶의 다양한 풍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저는 피해가고 싶어요. 조르바의 질타를 피해가고 싶습니다만은 뭐 예외가 아니겠죠. 당신이 바보를 면할지,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너를 여기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먹물을 빼려면은 내 고생길이 훤해 보인다.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죠? 이 부분도 제가 그리스 조르바에서 밑줄을 몇 번 긋는 문장입니다. 앞에서 뭐였죠? 이 헛개비들 버려야 한다고 얘기할 때 붓다, 하느님, 조국, 이상 이런 것이라고 했죠. 특히 이 조국 문제입니다. 이 조르바의 이력을 보면은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하면서 불가리아인, 터키인들을 정말 야만적으로 학살한 기억이 있어요. 그걸 쭉 들려줘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상입니다. 내게는 저건 터키놈, 저건 불가리아놈, 저건 그리스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목, 나는 당신이 들으면 머리카락이 쭉 펴탈 짓도 조국을 위해서랍시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뭐 영웅이 되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 태어나게 학살하고 죽이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멱도 따고 마을에 불도 지르고 강도 짓도 하고 강간도 하고 일가족을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불가리아 놈 아니면 터키 놈이기 때문이죠. 나는 때로 자신이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연병할 놈, 지옥에나 떨어져, 이 돼지 같은 놈, 싹 꺼져버려. 이 병신아, 요새 와서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만나고 또는 뭐 행동을 해야지 국적이나 혈통이나 이런 계급이나 이런 거에 묶여버리면은 사람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니체 사상이죠. 옳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좋으냐 좋지 않으냐 문제죠. 그리스인이든 불가리아인이든 터키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요새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이것뿐입니다. 대단하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대부분이 한국 사람일 테고 나쁜 사람도 대부분이 한국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그 이미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 없이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러죠. 그죠? 또는 선망하거나. 직접 만나보면은 사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냐, 이 둘로는 아닙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마지막으로 입에 들어갈 빵 덩어리에다 놓고 맹세합니다. 맹세도 하느님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들어갈 빵 덩어리.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빵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것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모두 한 가지입니다. 태연해야지 하고 생각해도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오, 여기 또 하나 불쌍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자 역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자 속에도 하느님과 악마가 있고 때가 되면 뻗어 땅 밑에 널빤지처럼 꼿꼿하게 눕고 구더기밥이 된다. 불쌍한 것. 우리 모두 한 형제가 아니지 모두가 구더기밥이니까.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슨 이념에 따라서 국가의 국적에 따라서 민족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야만적인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아주 유명하죠.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은 짐승, 그것도 앞뒤 헤아릴지 모르는 짐승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걸 금소로 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은 짐승, 그것도 앞뒤 헤아릴지 모르는 짐승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여행을 많이 했다 그랬죠. 여행하면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조형해냈던 자기 사상의 핵심이 아마 코스모폴리턴이었던 것 같은데 세계 시민이나 가능한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국이 없는 세계, 이것도 공산주의 사상과도 일정 정도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슬로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프롤레타리아에게 조국은 없다. 예, 망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이런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조국이란 장벽이 우리의 만남들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적 이런 데 별로 얽매이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얽매이지,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졸업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가겠습니다.